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약가라는 걸 만들어 볼 건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백설기라든지 송편이라든지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찜기를 이용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저번엔 찜기가 있었는데 오늘은 찜기가 없어요. 네, 그 말은 즉슨 오늘 약가 같은 경우는 지지는 떡이라서, 즉 기름에 이용해서 익히는 떡이다 보니 오늘은 찜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가에 대해서 조금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 약가라는 말은요, 우리가 앞에 약이라는 말이 붙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요리 같은 경우는 약식동원이라는 문화가 존재를 합니다. 약식동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약식동원은 음식을 먹음으로써 병을 치료한다, 즉 음식이 약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식동원, 우리가 음식을 이용해서 병을 치료한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약가도 약이 되는 가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약가를 만들어 볼 건데, 약가를 만들 때는 즙청이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즉 우리가 꿀이나 조청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만들어진 약가를 담궜다가 열을 식혀서 먹는 음식이다 보니 즙청이라는 거를 먼저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즙청을 먼저 만들어 볼 건데, 약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꼭 중요한 포인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층층이, 겹겹이 이렇게 잘 표현되는 게 엄청 중요하다 보니 꼭 반죽할 때 많이 치대게 되면은 딱딱하고 질기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접는 거를 잘 영상을 보시고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먼저 즙청이라는 걸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앞에 보시면은 조청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조청에다가 생강을 조금 다져서 넣어 볼 거예요. 자, 할 때 생강을 껍질을 잘 벗겨서 이렇게 잘게 썰어 줄 겁니다. 이렇게 썰어 주는 이유가 뭐냐면, 안에 있는 생강의 즙이나 맛 같은 것들이 잘 표현되라고 이렇게 썰어 주는 거고요. 이렇게 조청에다 넣어 주시고, 여기에 물을 넣어서 끓여 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불에다가 켜서 작업을 할 건데, 중요한 거는 이때 불이 너무 세지 않도록 약불에서 해주시고, 주의할 거는 얘네들을 한 번씩 저어줄 거예요. 저어주면서 보글보글 올라올 때까지 잘 끓여줄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우리가 약가에 들어가는 게 또 시럽이란 게 들어가야 돼요. 시럽이란 게 들어가야 되는데, 냄비에다가 설탕과 물을 넣어서 한번 끓여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설탕 시럽을 만들 때는 우리가 주걱으로 디적디적거리면은 결정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적디적 거리지 않고 설탕이 자연스럽게 녹아들면서 약간 농도가 살짝 걸쭉해지면은 그때 불을 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서 두 가지를 볼 때는 여러분 손 조심하시고 잘 저어주면서, 즙청은 잘 저어주면서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바닥에 눌러보지 않도록 잘 조리를 해주시고, 보시면은 지금 이쪽에 시럽이 끓고 있어요. 그쵸? 가장자리에서부터 열원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가장자리에 있는 것부터 우리가 끓기 시작할 건데, 이때 살짝 핸들링으로만 얘네들이 잘 녹을 수 있도록 작업하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가장자리에서부터 거품이 지금 올라들고 있는데 조금 더 끓여 볼 거예요. 지금 냄새가 전달이 안 되겠지만 생강향이나 이런 양 냄새가 조금씩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끓여주도록 할게요. 꼭 저어가면서 끓이셔야 되는 게, 그렇지 않으면 이 즙청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달라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저어가면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시럽이 많이 끓었는데, 보시면 살짝 조금 걸쭉해진 느낌이 있긴 하지만 아직 물 같은 느낌이 더 강하기 때문에 조금 더 졸여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런 즙청을 끓이다 보면은 이렇게 거품이 올라올 거예요. 이 거품은 지금 걷어내게 되면은 엄청 많이 걷어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조금 끓고 나서 한 곳에 모이면 그때 숟가락으로 걷어낼 겁니다. 조금 더 시럽이 살짝 걸쭉해진 느낌이 나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즙청도 이렇게 거품이 끓어 넘칠 거예요. 이때는 불에서 빼서 잠깐 열을 식혀줘야 됩니다. 이때 화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끓어오르기 시작하면은 불을 완전 내려주시고 여기서부터는 살짝 계속 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시럽도 충분히 농도가 잡혔기 때문에 불을 꺼주시고 잠깐 우리가 사용하기 직전까지 잠깐 식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시럽은 꼭 주의하셔야 되는 게 너무 온도가 높게 들어가면은 캐러멜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하시고요. 이렇게 거품이 꼬불꼬불 많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이때부터 숟가락으로 걷어줄 겁니다. 숟가락으로 얘네들을 걷어주지 않게 되면은 아까 보신 것처럼 끓어 넘칠 수도 있기 때문에 숟가락을 이용해서 거품을 잘 걷어낼 겁니다. 이때 걷어낼 때 생강도 같이 걷어내도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걷어내 주시면 돼요. 걷어내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표현될 건데 여기서 한 번만 더 바글바글 끓일 겁니다. 아시겠죠? 이 즙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엄청 걸쭉하게 잡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거품 한번 제거를 하고 한번 끓여서 어느 정도 코팅이 될 수 있는 농도까지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마 한 번 더 끓어 넘칠 거예요. 하면은 이때 불에서 빼주시면 됩니다. 자, 완성된 즙청 같은 경우는 거품을 한 번 더 제거를 하시고 온도를 식혀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잠깐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약가를 반죽을 한번 해볼 건데 오늘 사용할 거는 기존과 우리가 다르게 쌀가루가 아닌 중력분을 이용할 겁니다. 중력분을 이용을 할 거고요. 우선은 체에다가 가루를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체에 내려주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이 혹시나 뭉쳐있는 경우면 반죽을 했을 때 곱게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체에 한번 내려주고요. 여기에다가 한국의 전통술인 청주라든지 아니면 막걸리나 아니면 소주 이런 거를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에 청주와 그리고 소금 같이 넣어주시고 참기름을 여기 같이 넣어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만들어 놨던 시럽을 지금 살짝 굳었기 때문에 살짝 녹여줄게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굳었다 라고 하는 경우면 물을 조금 넣어서 같이 풀어주시면 됩니다. 온도가 갑자기 급격하게 식으면 얘네들 농도가 무거워서 잘 섞이지도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겁지 않도록 잘 풀어주면 됩니다. 자, 다시 이렇게 풀어진 시럽을 확인하시고 같이 시럽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반죽을 해볼 건데 반죽할 때는 가볍게 섞어주세요. 가볍게 섞어주시되 우리 처음에 송편할 때처럼 치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을 이제 송편처럼 치대게 되면은 글루텐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얘네들이 딱딱해지기도 하지만 질겨져요. 맛이 식감이 질겨지기 때문에 꼭 반죽을 우리가 빵 반죽하듯이 그렇게 치대지 마시고 그냥 숟가락으로 가볍게 잘 섞어주시고
아래쪽에다가 잘 내려주시고 여기서부터 밀대로 사용할 겁니다. 밀대로 살짝 눌러가면서 섞어줄 거예요. 이때 할 때는 우리가 밀대도 중요하지만 스크래퍼 같은 걸로 살짝 눌러주면서 작업을 할 거예요. 오늘 만드는 모약가는 일반 약가랑 다르게 보통 사각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사각형의 모양 말고도 여러 가지 몰드를 이용해서 뭐 동그라미라든지 하트라든지 이런 것들로 많이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흡수를 시켜주면은 이때 우리가 조금 이런 식으로 접어서 반죽을 해주시고 여기서도 눌러서 반죽할 때는 잘 모아 주셔야 됩니다. 보시면은 반죽이 처음에는 밀가루가 많았는데 이제 점점 반죽 형태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모아가면서 손바닥으로 반죽을 치댄다는 느낌이 아니라 살짝 이렇게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작업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눌러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밀대로 잘 펴줄 겁니다. 자, 하다 보면은 결이 생성이 되고 있다라는 게 조금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눌러가면서 잘 잡아주시고 사이사이 잘 채워가면서 밀대로 밀어줍니다. 자, 어느 순간부터는 얘네들이 갈라짐이 줄어들기 시작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갈라짐이 조금 줄어들고 총 세절접기를 3번 할 겁니다. 그래서 다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하면은 마지막으로 접어줄 겁니다. 지금 잠깐만 봐도 이런 식으로 결이 생성이 되어 있어요. 결이 생성이 되어 있는데 이 결로 이용해서 우리가 크로와상 같이 약간 좀 식감이 부여가 되는 그런 약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접고 나서는 얘네들을 두께를 잡아줘야 돼요. 두께를 잡아줄 건데 두께는 어느 정도로 할 거냐면은 1cm 정도로 작업을 할 겁니다. 근데 너무 두께가 얇아도 얘네들이 식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쉽기 때문에 밀대로 잘 밀어서 두께가 1cm 정도 되게끔 잡아줄 겁니다. 반죽이 옆면을 보시면 겹겹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름을 조금 준비를 할 건데 기름 온도는 110도로 잡아줄 겁니다. 온도계가 있다면 온도계를 사용하시면 좋고요. 만약에 온도계가 없다고 하면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몰드를 이용해서 약가를 찍어줄 겁니다. 찍어주고 나서 살짝 왔다 갔다 하시면 조금 더 빼기 편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겹겹이 되어 있다 보니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경우면은 옆에 참기름이나 또는 일반 식용유를 조금 준비를 하셔서 살짝 발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살포시 눌러주면은 다시 이어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해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같이 찍어서 준비를 할 겁니다. 찍어낼 때는 바로 빼다 보면은 얘네들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몰드로 찍고 나서 살짝 왔다 갔다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잘 뽑히기도 하고 잘 나오기도 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조금 떨어진다 하면은 기름을 이용해서 바르고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잘 발라주시고, 자, 떨어지지 않도록 잘 발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고 나서 얘네들이 근데 이 상태로 그냥 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그냥 부풀어서 가운데가 뜯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이쑤시개나 젓가락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구멍을 뚫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구멍을 많이 뚫을 필요가 없고요. 그냥 두세 개 정도만 뚫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젓가락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핀셋이 있다고 하면은 핀셋으로 같이 작업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젓가락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구멍을 뚫어 주시면 되고,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는 거는 내부도 잘 익으라고 하는 거겠지만 얘네들이 공기층이 있다 보면은 공기가 팽창해서 얘네 펌핑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막아주고자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약간 모양을 보면은 살짝 쿠키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맛을 먹어보게 되면은 조금 술이나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정통적인 맛이 많이 날 거예요. 온도 체크하는 법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갈 때 이렇게 거품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얘네들이 지금 온도가 한 140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우리가 110도에 시작할 거기 때문에 불을 아예 끄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어 있는 예열되어 있는 기름에다가 준비한 약가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할 때 얘네들이 엉겨 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젓가락으로 살짝 떨어뜨려 주세요. 중요합니다. 자, 이 모약가 같은 경우는 너무 크게 팽창해도 문제지만 색깔이 골고루 나지 않게 되면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서 색깔이 나게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살짝 이렇게 결이 보이실 거예요. 결이 보이실 건데 이렇게 결이 잘 잡혀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잘 저어가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할 때는 꼭 화상 조심하시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젓가락을 이용해서 잘 뒤집어 가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어느 정도 색깔이 나기 시작한다 하고 하면은 저희가 110도에서 140도까지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불을 엄청 약불로 잡아주세요. 서서히 익혀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보시면 벌써 색깔이 갈색빛으로 맛있게 색깔이 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아예 표면이 갈색으로 나게끔 작업을 할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아까 뚫어놓은 구멍 사이로 공기가 왔다 갔다 뽀글뽀글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가운데도 잘 결이 생성이 되면서 잘 익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혹여나 이렇게 중간에 떨어지는 게 있다면 살짝 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불로 해서 서서히 온도를 올라가면서 얘네들이 바삭하게 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너무 또 자주 뒤집어거리면은 얘네들이 결이 뜯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그냥 한 번씩 그냥 가끔 이런 식으로만 해주시면 되는데 바닥에만 들러붙지 않도록 잘 주의하면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처럼 색깔이 잘 고루를 다시면요. 살짝 기름이 빠지게끔 옮겨 담아 줄게요. 보시면은 옆면이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만약에 구멍을 뚫지 않게 되면은 얘네들이 터지는 모양을 볼 수가 있어서 구멍 뚫는 거를 꼭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건져 주시고요. 만약에 내가 조금 더 묵직한 식감을 원한다 라고 하면은 시럽을 조금 더 넣어 주시고 시럽 할 때도 반죽을 조금 더 강하게끔 반죽을 잡아 주시면 얘네들이 조금 더 여러분 하실 때 바삭한 식감보다는 조금 묵직한 그런 느낌으로 먹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 되면은 즙청에다가 담궈 줄 겁니다.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식기 전에 담궈 주셔야 되고요. 식기 전에 담궈주는 이유는 얘네들이 식어버리게 되면은 식감으로 빨아먹는다는 느낌보다는 조금 뭉쳐서 얘네들이 코팅이 된다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꼭 식기 전에 담궈서 코팅을 입혀줄 겁니다. 코팅을 입히고 나면은 접시에다가 잘 담아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 결 사이로 이 즙청이 충분히 뵐 수 있도록 잘 뒤집어 주시면서 잘 담가서 충분하게 먹으면은 그때 꺼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접시에 담아내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모약가를 만들어 봤는데요. 일반 약가랑 다르게 말씀드린 것처럼 결이 잘 표현되고 튀길 때도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익히다 보니 안에까지 충분하게 식감이 잘 유지되면서 익혀지는 게 포인트라서 주의하실 거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튀길 때 온도 잘 보시고 화상 있지 않도록 잘 주의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